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팁을 하나 얻습니다. 뭐냐면 진짜로 찐 투자자들 중에 높은 수익률을 거두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안녕하십니까, 레스몬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오늘은 매우 특별한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레스몬TV 새사옥 이전 기념 특별 대담 한국의 문해이사 배진환을 말한다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순서를 이끌게 될 캐스터 각도기 곽상준, 그리고 해설에는 저삼고팜 배진환 님이십니다. 배진환 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게스트로 인사드리는 배진환입니다. 자리만 바꿨는데 이렇게 긴장이 되죠. 네. 오늘 저희 사무실에서 지금 제가 게스트로 한다니까 좀 네, 주객이 전도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네. 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원래는 제가 와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로 되었었는데요.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시간을 좀 갖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배진환 님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이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못 뽑아낸다는 안타까움들이 제가 배진환 레슨몬TV를 보면서 항상 느끼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자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금 신기한 이름 갖고 계시는데 저삼고팜이 뭡니까? 제가 2000년 초반에 처음에 이렇게 뭐 옛날에 처음에 뭐 박스넷이라고 있죠. 뭐 이렇게 있으면서 있길래 그때 뭐 닉네임을 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때 닉네임을 뭘로 정하지 생각하다가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자는 신념을 확고하기 위해서 이름을 저삼고팜으로 지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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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삼고팜이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네. 진짜 저삼고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비트겐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네. 네, 언어로 규정되면서 내 존재가 규정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사실은 분명히 의미 있는 그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삼고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 특이한 점, 우리 배진환 투자자님이라고 해야 되나, 배진환 대표님이 가장 특이한 점이 뭐냐면, 사실 지금 유튜브 이제 천국이 됐죠. 한국이 특별히 투자 관련 유튜브 천국이 됐는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주로 가치 투자 계열의 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사실 뭐 이거는 뭐 다행이다라고도 느낄 수 있는데, 근데 우리 배진환 대표님의 이제 특별한 부분은 뭐냐면, 제가 이제 모두의 표현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의 혼마 문해이사라고 표현을 해도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가치 관련 투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분들하고 완전히 독특한 부분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기술적 트레이딩에 있어서도 남다른 그런 그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다는 점이죠. 근데 어떻게 처음에 기술적 트레이딩으로부터 시작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섞이게 된 건가요?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저도 원래 가치 투자를 계속 했었죠. 가치 투자를 하고 또 뭐 물론 성장주도 많이 투자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게 계속 들고 있다 보니까 아니 올라갔다 내려오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 저때 좀 팔 걸 왜 못 팔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그러면서 원래 처음에 차트 공부는 2000년 초반에 하긴 했었어요. 기본적인 거는. 근데 거의 접목을 안 하고 그냥 뭐 같이 투자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근데 별로 써먹질 않았죠. 그런데 이제 좀 차트를 공부를 좀 더 해놓으면 매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어서 물론 각종 책도 봤지만은 뭐 이렇게 각종 전문가들이 나와서 방송하는 거 이런 것들도 많이 봤어요. 보고 또 내한테 잘 맞는 뭐 차트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주로 활용을 해서 나만의 비법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활용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매도를 하면서 수익률이 조금 더 극대화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일부 정도는 뭐 이렇게 그런 자리가 왔을 때 매도도 하고 또 살 때 이 자리면은 충분히 사도 되겠다. 뭐 이런 차트를 대입을 해서
같이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독특한 점인데 거의 대부분 제 주변의 사람들은 차트 보고 했다가 망해가지고 가치 투자로 전환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차트는 버릴 것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은데 네. 지금 가치로 시작했다 차트로 접목을 한 이 케이스가 진짜 독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그게 너무 재미난데 원래 처음에는 그런 투자자가 아니셨죠. 차트는 공부를 하셨겠지만 처음에 아예 그 탑다운의 거시를 보셔서 투자를 해서 아주 큰 수익을 낸 게 이제 그 투자 인생의 초반부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탑다운으로 처음에 수익을 냈었죠. 예, 그렇죠. 사실은 지금 보면은 약간 러프할 수도 있는데 운이 좀 그때는 많이 따르셨던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때는 뭐 운이 많이 딸랐죠. 어떻게 보면 운도 많이 딸랐는데 타이밍도 중요한 것 같고 그 운에 또 다른 게 한 분이 또 저희 아버님 계셨고 나를 역발상이게 만들어 주셨던. 네, 나를 역발상이 만들어줘가지고 네.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그때 투자해도 괜찮겠다. 예, 시기가 예. 좋았죠. 그게 이제 아버지가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쨌든 처음에 투자를 하게 됐죠. 그거를 그러면 옆에서 많이 그 거꾸로 하시는 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보셨나 봐요. 그걸 그렇죠. 이 뼈에 새길 정도인 거. 그러니까 고등학교 뭐 초반 때, 뭐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때부터 뭐 깨달았으니까. 깨달았다기보다는 그때부터 우리 아버님을 지켜봐왔으니까. 아버님 굉장히 깊이 들어가셨군요. 투자에 아니 그 투자에 깊이 들어간 게 아니라 맨날 엄마랑 주식 투자 때문에 싸우니까 싸우는데 네. 근데 아버님 이제 얘기 들어보면 맨날 이제 집에 날라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네. 얼마에 샀다 얼마에 샀다 아버님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보면 항상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팔더라고요. 네.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어떤 식으로 근데 금융 공부를 시켜주신 분이긴 하네요. 네, 아버님. 네. 금융에 노출이 되게 만들어주셨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처음에 이제 처음 투자 모에는 아까 제가 이제 운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거시를 보는 안목은 분명히 남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운을 땡겨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이제 투자에 크게 성공했던 건 통신주부터 아니셨나요? 전화기 만드는 회사였죠. 네. 전화기 만드는 네, 전화기 만드는 회사, 네. 그 다음에 이제 통신회사. 통신회사. 그래서 연속으로 굉장히 큰 폭의 성공을 네네. 하면서 사실 남들이 평생 가야 그렇게 될까 말까 한 걸 단숨에, 네. 그야말로 단숨에 이루셨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살짝 그렇게 진입하게 된 동기는 이를 설명을 해주신다면? 설명을 하자면, 주식을 저도 뭐, 어쨌든 잘 모르니까, 네. 뭐, 그 당시에 뭐 재무제표도 몰라, 뭐 차트도 몰라, 막. 그래서 상장에서 신문을 펼치고, 종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이 종목을 다 봐도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름이 들어오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뭐, 그래서 2,000개 정도 중에 이제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씩 그래도 다 내려가다 보면은 뭐 건설회사도 있고 뭐 정권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신기하게 나는 산업이 먼저 보이더라고. 네. 산업이 앞으로 뭐가 쓰는 시대가 올 거야. 핸드폰 쓰는 시대가 올 거야. 네. 이게 그때는 가장 내한테는 핵심적인 포인트였어요. 네. 그래서 전화기 만드는 회사 딱딱딱 추리니까 3개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3개 중에 삼성전자 버리고 현대통신 버리고 이렇게 LG전기통신을 투자했었죠. 네. 지금은 이제 LG전자를 합병했지만 그렇게 한 게 이제 뭐 10배 정도 올랐고 네. 6개월 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또 두 번째는 막연한 거. 막연한 게 통신회사가 하나밖에 없어. 네. 근데 SK텔레콤이 하나밖에 없는데 거의 독과점인데 이게 주당 100만 원이야. 그 당시에 서울이동통신. 네. 네. 아니 맞죠, 서울이동통신. 네. 그래서 100만 원인데 이걸 그럼 다른 통신회사가 생기면 얘도 한 뭐 50만 원을 가겠지. 그 당시에 뭐 PER, 뭐 PBR 이런 계산도 안 하고 뭐 네. 그다음에 뭐 자본금이 얼마인지도 보지도 안 하고 네. 그 당시에 그냥 비상장 주식으로 사가지고 그것도 한 1년 만에 10배 올랐.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팁을 하나 얻습니다. 뭐냐면 살아있는 산업, 그다음 성장하는 산업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뭐 전기 자율주행차, 거기에 따른 2차 전지 막 이런 것들을 했는데 2차 전지가 지금도 그렇죠. 지금 시세를 뽑고 있는 것은 그 업종이 살아있기 때문이고 그 산업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배진환 대표님의 그 초기 투자에서 가장 괄목하는 점은
성장하는 사업을 캐치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일반인들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잘 내용을 모르더라도 성장하는 산업에 있으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적고 네.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럼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조금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그럼요. 예. 뭐 옛날보다는 줄은 것 같아요. 네. 초반에는 이제 그쪽이 강했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이제 중소형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중소형주 비중이 더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탑다운으로 하는 부분은 이렇게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비중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좀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을 보고 탑다운을 진행할 때도 있고 네. 시장을 보고 그다음에 산업을 보고 탑다운을 진행할 때가 있는데 이제 산업이 지금같이 뭐 예를 들면 뭐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또 뭐 4차 산업혁명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괜찮다고 느껴질 때는 그쪽 비중이 좀 많아지는 거죠. 네. 그렇게 많아지다가 또 많이 또 올라가면 또 이제 좀 줄였다가 네. 좀 시장이나 이 섹터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가면 또 줄이고 네. 뭐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근데 그 중간에 제가 그 중간에 제 같은 경우에는 탑다운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 바텀업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바텀업을 거의 바텀업으로 했어요. 제가 아는 바텀업은 좀 특이해요. 네. 중소형주 위주를 사다 보니까 솔직히 시장과 크게 연관이 없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작년 이렇게 코로나 전에 네. 한 2년 동안은 대부분 다가 아마 기관 투자가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수익을 대부분 못 냈을 거예요. 맞아요. 2017년 이후 2017년부터 19년까지 아무 거의 기간이었습니다. 수익을 다 못 냈을 거예요. 네. 근데 제 같은 경우는 다 두 자리 수익 이상을 다 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사실 종목 위주로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두 자리 수를 수익 냈다는 거는 그 단말에 어쨌든 그 노하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때는 뭐 산업보다는 오히려 바텀업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제 같은 경우에는 바텀업이 나중에 떨어지면 뭐 계속 사모으는 쓰는데 네. 그게 올라갈 때가 많더라고요. 어느 순간 되면은. 네. 그런데 운이 아니라 하여튼 그런 종목을 잘 골라내는 그게 있겠죠, 실력이. 그러면서 예를 들면 제 같은 경우는 종목도 좀 많이 가져가는 편이에요. 네. 예를 들면 한 50개 가져가면 네. 50개 가져가면 10개는 그해 10개는 따블이 나요. 네. 10개는 최소. 최소 10개를 따블이 나고 많이 날 때는 뭐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다 났죠. 네네. 거의 전 종목이 뭐 나는 수준이고 몇 개를 제외하고. 네. 그러니까 자기 10개가 나면 20% 수익이잖아. 그런데 그 중에 또 한 5개는 마이너스. 그래서 10% 이상은 나는 거예요. 20%가 평균은 나는 거고. 아무리 안 돼도. 네. 그래서 뭐 10에서 20%는 안 재는 장에도 나는 것 같아요. 네. 그 예전에 2017년, 18년, 19년 네네. 이럴 때 안 좋을 네. 때.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인들은 뭔가 마술을 부리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마술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한테 밝혀드리려고 온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투자자들의 노하우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업이 쌓이고 경력이 쌓이고 하면 촉이 좋아져서 조금 확률 높은 선택을 하는 거는 맞는데, 그래서 정말 궁금한 건 이제 탑에서는 그때는 사실 조금 잘 몰랐었는데 운이 따랐고 어떤 직관적인 시각이 좋았다는 거 그것으로 갔는데 네. 사실 시간이 지나면 바텀 개별 기업을 분석해서 가는 건데요. 네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50개 종목을 투자하기 위해서 그리고 초반에 네네. 돈을 벌어서 이제 성공 가도를 막 접어들었을 때 도대체 몇 개의 기업을 분석하셨습니까? 그러다 뭐 만약에 50개 하면 최소 200개는 봐야 되겠죠. 네. 봐야 되고. 그래서 그 중에 뭐 몇백 개를 중에서 간추려서 또 사는 거겠죠. 200개보다 네. 더 보겠죠. 그쵸? 그 중에서 더 보는데 그 중에 이제는 제가 안 하는데 뭐 연구원들 시켜가지고 이렇게 뽑아왔는 거에서 또 추려요. 네. 또 추려서 이제 거기서 압축을 해서 투자를 하는 편이죠. 네, 지금 되게 쉽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쉬운 과정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되는 부분인데 처음에 뭐 혼자 할 때 말이죠. 네. 혼자 하셨을 때, 네네. 몸빵 하셨을 네, 때, 혼자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옛날에는 기업 편람이라는 편람, 전 종목 나온 거, 전 종목 나온 거를 일단 정권사에서 전화 오면은 주죠. 주니까 네. 아니면 정권사 가면은 뭐 한 권씩 주죠. 네.
그것도 뭐 어느 정도 레벨이 돼야 주는 거예요. 주는가? 2000년대는 거래 고객들은 줬어요. 네. 네. 그래서 책을 받아와서 기억부터 보는 거예요. 기억부터. 그런데 그게 한 1000종목 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처음에는 기억부터 가다가 기억대를 한 번도 넘겨본 적이 없어. 그 중에서 기억에서 넘겨본 적이 없어. 그 중에서 다 나와버리니까. 아, 보다 보면 다 나와서 그럼 주로 사버리면 가에서 다 나오는 기억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은 다 기억대. 처음에는 기억대가 많았죠. 네. 그래서 기억에서 다 찾고 이유를 못 넘어갔다니까. 그리고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또 찾아요. 또 찾다 보면 기억에서 다 하고 그 중에서 그 책에서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섹터, 좋아하는 여러 가지를 다 해가지고 뭐 빨간색을 칠하고 책을 접어놓죠. 접어놓고 쭉 넘어가서 그 중에서 이제 내한테 딱 맞는 거를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종목을 많이 투자 안 했으니까 몇 종목 안 할 테니까 딱 그거 사고 나면 끝이죠. 대체적으로 투하 노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되게 쉽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래도 슬쩍슬쩍 제가 지금 옆에서 하셨습니다만 10종목을 투자를 하면 100종목 이상은 그 기본적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100종목 봐야죠. 예, 이거예요. 이게 핵심 노하우라는. 직원이 뽑아오는 게 보통 100종목이 되더라고요. 요즘 뭐 이렇게 그 100종목 내에서 또 골라야 되니까. 요즘도 고르기 위해서 100종목 이상은 본다. 자, 여러분 보시는 기업 중 내 왜 수익률이 안 나오나 할 때 내가 100종목 이상 받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5종목 했으면 50종목 이상 받는지 살펴보시고 내가 10종목 포함했으면 100종목 이상 받는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레슨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원정 와서 보시게 될 우리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 노하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가다라는 표현을 가끔씩 드렸는데 노가다 안 하신 분들이 없죠.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종목 보고 1종목 산다 이러면 어떠세요, 기분이? 난 2종목 봤는데 2 중에 이게 좋아서 이거 샀어 이러면. 그건 좀 어처구니 없으시죠. 예, 그렇죠. 예, 어처구니.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배 대표님이 말을 쉽게 하시니까 되게 쉽게 선택하셨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예. 그리고 진짜로 찐 투자자들 중에 높은 수익률을 거두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투하 시간이 꽤 많다. 자, 그럼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뭐 다양한 취미, 또 운동,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밥도 먹고 잠도 주무시고 뭐 해야 되는 거 빼고 투자에 대해서 한 어느 정도 생각하실까요? 거의 그러니까 90%인 것 같은데. 그렇죠. 90%. 자, 제가 또 두 번째 노하우. 이거는 저 같은 사람만 뽑아낼 수 있는 노하우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90% 넘죠. 일단은 그냥 어떻게 생각해서 90%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꾸 뜻이라 사투리가 자꾸 나오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투자자들은 거의 대부분 뭐 예를 들어서 애들하고 놀아준다던가 밥을 먹어서 친구하고 살짝 뭐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식구들하고 얘기를 한다던가 뭐 이럴 때 빼고 말이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활동 빼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일어나는 순간 정권 TV부터 켜고 집에 잘 때도 정권 TV 틀어놓고 다른 사람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건 조금 신기한 부분이에요. 남의 거를 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셔도 되는. 한 사람의 생각과 뭐 다 봐야 되니까 제 생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각을 듣고 한 사람의 또 시각은 어떤지 다양한 것들을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 진짜 의외예요. 안 보셔도 될 것 같은 분. 정시 각도기는 내가 잘 못 봤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방송. 아니, 내가 유튜브 안 보셔도 돼요. 부끄러워서 안 보셔도 되는데, 물론 저 미국 그 정리는 뭐 증시각도기가 한국 거의 넘어이다라고 전 생각을 하지만 안 보셔도 되고. 근데 사실 참 신기한 게 그냥 자기가 공부하던 패턴대로만 하셔도 되는데 남의 이야기까지 다 듣는다는 게 좀 독특했어요. 그게 좀 다른 분하고 좀 다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배 대표님의 장점은 겸손하고 유연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쯤 되면 뭐 다른 사람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뭐 남의 얘기 못하러 들어 이렇게 되실 것 같은데 물론 마지막 투자는 남의 얘기 안 들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또 제가 또 이게
이게 이게 말 주변이 잘 없다고 잘 끌어내지를 못해요. 그래도 네. 그래서 제가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걸 다 아니까 제가.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들이 몇 개 나왔는데요.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방법은 물론 이제 탑에 대해서도 잘 봐야 되겠지만 그건 이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아주 쉬운 방법인데 그렇게 하시려고 해도 주가가 이미 올라간 거 가시면 안 돼요. 네. 그건 아닌 거고요. 네, 지금 저희가 그래도 2차 전지를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지금 정도 가격이면 들어가시겠어요? 네. 2차 전지요? 네. 저는 지금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네, 못 들어갑니다. 이건 공통점이에요. 저도 못 들어가요. 이거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타업을 하시려면 가격이 남들이 모르고 네. 앞으로 좋아질 쪽에서 하시고 지금은 아직 안 좋은 쪽에서 하시는 거죠. 타업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시려면 최소한 10배수 이상의 공부를 하셔야 된다. 사실은 10배수 훨씬 넘으실 거라고 저는 네. 봐요. 그리고 또 거의 요즘은 이제 조금 근데 요즘 수익률을 보면 별로 게을러지신 것도 아니라서 아마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이 보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거의 웬만한 기업들은 다 커버리지가 되신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근데 아마도 저는 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커버리지 영역이 훨씬 더 넓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 그럼 많이 공부해야 된다는 점. 네. 그리고 또 하나 정리했던 거는 투자의 생각이 거의 다 가 있는다는 점. 네, 그게 우리 그 성공한 투자자들에서 추출되는 공통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말씀드렸고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전 똑같은 답변을 들었어요. 네, 제가 그 고수 감별사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좀 어떤 생각도 드냐면 일반인들이 투자에 지금 주린이들이 뛰어 들어왔잖아요. 좀 걱정 많이 안 됐어요? 걱정 많이 되죠. 지금 일단 이게 보면 작년에도 보니까 그 좋은 장에서도 몇 프로가 67%가 다 마이너스였다고 그러는데. 네, 젊은 남성들 매매 회전 많았던 네. 데는 다 깨졌고, 네. 네, 그나마 진득했던 분들은 조금 네. 수익이 났고 뭐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은 장에서 어떻게 깨먹지? 네. 그래서 사실 가만히 뭐 어떤 종목 사가지고만 들고 있어도 웬만하면 수익이 났을 건데. 그렇죠. 네,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렇죠. 매매를 많이 했다. 확신을 가지지 않고 네. 기업을 분석하지 않고 매매를 많이 했다는 네. 거라서 사실 저도 그 방송을 하고 주린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이면에는 좀 걱정이 많거든요. 이 일반인들이 그냥 편하게 접근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네. 그리고 놀랍게도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 배당주 투자하세요. 배당률 높은 거 이런 거 얘기하면 무시당하고 맞아요. 그걸 내가 언제 벌어? 그러니까요. 네. 참 그래서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공부도 공부지만 사전에 없애야 되는 덕목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좀 줄여야 되는 덕목들. 많죠. 예. 네, 일단 하나 꼭 필수적으로 하나 뽑아주신다면.